이번에 보실 내용은 이제 색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컬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단순하게 색, 그 다음에 뭐 채도, 명도 뭐 이런 이야기도 언급을 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RGB라는 모드와 CMYK라고 하는 모드죠. RGB는 빛으로 구성되어 있는 컬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CMYK는 인쇄 또는 어떤 재질, 물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컬러다 라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먼저 보실 거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그라디언트. 네. 그라디언트라고 해서 그라데이션 기법을 표현하는 건데, 이 아이가 뭐 A라는 컬러에서 그 다음에 B라는 컬러로 하나의 도형에서 처리되는 어떤 형태, 색깔이 변화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보실 거고요. 뭐 차후에는 오늘 말고 차후에는 블렌드 모드라고 하는 아이와 블렌드 모드라고 하는 아이와 그 다음에 블렌드 툴이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전혀 다른 개념들의 형태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일단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하는 자료, 자, 컬러 그라디언트라는 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버튼 누르시면 뭐 이렇게 이름이 나왔다. 오른쪽에 상단에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열어보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항으로 가서, 첫 번째 사항이에요. 자, 현재 열려있는 문서는 CMYK 컬러일까요? RGB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어디요? 여기 써 있나요? 여기 써 있죠? 네. 해당하는 파일 이름과 옆에 현재 몇 퍼센트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라는 내용과 CMY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RGB로 강제로 전환시켜야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문서를 RGB로 만드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합니다. 처음에 만드실 때 여기 옵션에서 RGB로 바꿔서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이곳에서 바꾸시는 거예요. 메뉴 파일에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 도큐먼트 컬러 모드라 그래가지고 색상을 바꾸실 수 있어요. 단 바꾸시면 안에 들어있는 그림들이 계속 미묘하게 변해요. 미묘하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일단은 CMYK로 작업을 한번 하고 나중에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컬러가 색상이 어떻게 되냐를 여러분 직접 입력하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색상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스포이드로 왼쪽에 있는 스포이드 툴을 가지고 얘를 콕 찍어 보시면 면의 색깔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컬러 패널을 이용하신다면 해당하는 컬러에 대한 수치가 C56, M74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아이 컬러를 직접 이곳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작성하시는 요령은 선택 툴을 이렇게 글자 박스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글자 선택이 돼요. 또는 여기 T라고 써있는 툴 있죠. 타입 툴. 타입 툴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영역에다 이렇게 직접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든 관계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 아이의 색상대로 56에 74니까 자, 56 M74 자, 시안의 컬러는 56%, 마젠타는 74%다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밑에 거. 자, 밑에 거도 우리는 스포이드로 툭 찍어서 56에 1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젠타 56, 그 다음에 옐로우가 100이었죠. 그러면 옐로우 쪽에다가 100이라고 입력하시면 왼쪽에 있는 이 컬러는 끝이 난 겁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핵심적인 건 여러분이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옆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에 와서 봤더니 자, 이 아이들이 선택이 되고 오른쪽에 아이들이 잠궈놨어요. 레이어로 다 잠궈놓은 거죠. 자,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시안백, 옐로우와 마젠타는 없고요. K, 블랙의 색깔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도형을 선택하고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시야는 되어 있으니까 뭐만 블랙 컬러만 10으로 바꿔서 입력하면 끝납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간단하죠. 자, 얘는 시안 3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는 얘를 30. 그 다음에 옐로우 없네요. 자, 마젠타 50이네요. 마우스 갖다 찍으셔도 되지만 키보드 탭으로 가도 됩니다. 해서 탭 50, 탭 옐로우 100, 아니 제로니까 제로, 탭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우스로 입력하셔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키보드가 편하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입력한 아이들을 다시 선택해서 확인해 보시면 자, 입력했던 값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쵸?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자, 그럼 이 아이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밑에는 RGB네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건 CMYK인데 자,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CMYK를 RGB로 바꾸겠습니다. 옵션 버튼, 컬러 패널에서 옵션 버튼을 누르시면 RGB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RGB 있죠? RGB에다가 스포이드로 딱 찍어요. 콕. 그러면 여기 레드 255, 그린 244, 블루 8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다가 쓰는 거예요. 자, 이만큼 선택해서 255mm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하를 잡아서 244. 자, 그 다음에 또 잡아서 83이니까 83 됐죠. 그런데 밑에 샵2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컬러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아이에 대한 컬러를 FFF453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 값을 다시 이쪽에다가 써주시면 컬러 모드가 다 설정이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시면 쉽게 가능하겠죠. 너무 귀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편의성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입력한 상태를 스포이드 눌러서 직접적으로 그냥 클릭하시면 글자 색깔이 바뀌면서 내가 써야 할 값이 그대로 뜨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시 보여드려요. 선택하면 회색이잖아요. 이 아이를 스포이드로 직접 내가 사용할 컬러를 딱 찍어보면 얘는 글자에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글자가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면의 색깔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글자의 면 색깔을 그대로 삽입해서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잡고 140에 190에 58 이렇게 입력하시면 매우 쉽게 쓸 수 있죠. 심지어 요 색깔도 입력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다시 원래대로 색깔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이 입력한 아이의 수치가 정확하게 제대로 됐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서 그 다음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계속 CMYK 모드에서 쓰고 계신 상태고요. 자, 여기 안에 색깔을 이제 입력을 한 번 더 해보죠. 자, 선택을 해놓고 봤더니 레드 150, 그린 100, 블루 없습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레드 150, 그린 100, 블루 없으니까 제로. 입력하고 탭하면 966 400 맞죠? 966 400 맞아 떨어졌으니까 확인하고 빠져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밑에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려와서 선택하고 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레드 45, 그린 100,
블루 50 하고 값 확인하고 엔터. 다 됐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택해서 그런데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분명히 아까 제가 여기 레드를 150에 썼잖아요. 수치가 좀 바뀌었죠, 미묘하게. 이상하다, 잘못 썼나? 자, 150에 100. 자, 블루는 제로였으니까 제로. 다시 입력하고, 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선택해서 보면 값이 또 달라졌어요. 바뀝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계신 이 컬러가 RGB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CMYK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걸 해주셔야 되는, 당연히 컬러 모드를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위에서 언급을 할 때, 자, 제가 여기 컬러 패널만 지금 쓰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컬러 패널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입력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요 툴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직접적으로 여기다 값을 입력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직접 30에 50 이렇게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실제 컬러는 아마 미묘하게 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열심히 여러분들 선택하고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값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들이 미묘하게 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컬러가 딱 맞는 게 아니라 소수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바뀌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컬러 패널을 이용해서 입력하시라고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컬러 모드 바꿔 봐야겠죠. 위치 아까 알려드렸습니다. 위치는 메뉴 파일에서 내려갑니다. 도큐먼트 컬러 모드, 그리고 RGB라고 바꾸시면 자, 변환이 되겠죠. 사실 이렇게 하실 때는 원래는 CMYK 파일 따로, RGB 파일 따로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RGB로 바꾸시는 순간, 자, 위에는 RGB 컬러라고 바뀌었죠. 바꾸시는 순간 얘네들은 수치를 이제 입력을 하셨을 때 RGB로 수치를 수정해서 여기 써있는 대로 150에 100에 0. 그 다음 밑에 것도 45에 100에 50 입력했을 때 얘네들은 이제 문제없이 앞만 다시 선택해도 문제없이 되지만 CMYK 쪽의 컬러는 당연히 바뀐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아이는 RGB 컬러 모드니까. 정확하게 해당하는 컬러 모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하지만 그나마 조금 낫다면은 RGB 컬러 모드의 영역이 CMYK보다는 조금 더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일부러 CMYK를 먼저 작업을 하고 RGB로 변화시키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둘 다 써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럴 때는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물론 CMYK를 먼저 쓰고 RGB로 변환했을 때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둘 다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CMYK를 하고 변환해라, 아니면 각자 정확한 컬러를 입력해라. 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설명을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패널을 이용해서 CMYK 바꾸는 방법, RGB로 바꾸는 방법, 또 기타 다른 형태로 바꾸는 방법을 확인하셨고, 그러면서 해당하는 컬러 모드에 맞춰서 색상을 치환해서 쓰는 방법도 보셨습니다. 자, 모든 설명을 다 드렸으니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컬러, 왼쪽에 있는 아이는 수치를 보시고 해당하는 박스의 면 색깔을 바꿔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해당하는 이 아이의 면 색깔이 무엇인지 직접 하나하나 입력해 보시면 되겠죠. 자, 모두 동일하게 한 번 더 작업을 해 보십시오. 자, 이제 이어서 이건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모든 컬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게 딱 정확한 형태는 아니고, 자, 실제 컬러는
슥 돌아간, 자, 빨간색을 가장 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컬러가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0도다 또는 360도다 라고 흔히 각도를 얘기할 때 표기하게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90도 뭐 이런 식으로 컬러를 얘기하겠죠. 자, 그럼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둘러서 처리한다 라는 아이를 환, 그쵸? 한 바퀴 동그라미 내있으니까 환이라고 그랬죠. 얘를 색상 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컬러는 한 바퀴를 삥 두르는 색상, 즉 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컬러는, 자, 밝은 색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두운 색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색깔이 차이가 나겠죠.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 색상 수의 양은 점점점 작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색의 경우는 하나의 정점을 이루겠죠. 가장 어두운 색부터 가장 밝은 색, 실제로는 이렇게 팽이처럼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원추처럼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끝에와 가장 아래까지 비교를 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어두움과 밝음으로 처리한다 라고 해가지고 bright 또는 bright라고 하는 명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검은색과 흰색만 있으니까 색깔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도는 기본적으로 무채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럼 색깔이 있다 라는 뜻은 유채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채색에서부터 유채색까지 사이의 이 단계를 우리는 saturation, 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채라고 써있나요? 그쵸? 그럼 이러한 채도를 우리는 탁하다, 맑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레이톤으로 갈수록 우리는 탁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명한 형태로 간다 라고 할 때는 맑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표현한 아이를 색상, 채도, 명도, 그래서 뭐 코드 쪽에서는 H, S, B가 아니라 L이라고 하는 컬러로 사용하게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아이는 차후에 한 번 더 알려드리겠지만, 간단하게는 첫 번째 색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바퀴 삥 두르는 거니까 0도부터 360도 사이로, 그 다음에, 자, 채도를 0에서부터 100%까지로 처리한다. 마찬가지 밝기, 브라이트 명도도 0에서부터 100%로 처리한다라고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 또 기회 될 때 언급해 드릴게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아이를 가지고, 자, 색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아이를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색상환의 형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먼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색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입니다, 현재. 자, 그래서 먼셀은 기본 색상을 20가지의 색상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먼셀 20색상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20개 색상을 줄이면 총 5가지의 색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RYGBP라고 하는. 자, 이 아이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 자, 채워 넣는 방법 볼게요. 자,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 색깔 있죠? 그럼 중간이 어디예요? 얘겠죠? 여기다 색상 채워 넣는 거예요. 자, 면 색깔을, 자, 시안이라고 하는 컬러는 제로입니다. 옐로우에서도 제로입니다. 그럼 얘는 시안이 뭘까요? 제로겠죠. 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마젠타는 100에서부터 제로까지 갑니다. 그럼 얘는 딱 중간에 있으니까 마젠타 컬러는 몇일까요? 그죠, 딱 중간이 50이겠죠. 자, 옐로우는 100에서 100이니까 100 맞죠?
자, 블랙은요? 변화 없으니까 0. 그럼 이 수치대로 여기다가 직접 쓰시면 돼요. 값을. 자, 여기다가 0, 50, 100, 0. 그러면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는 이렇게 생긴 주황색이 나오더라. 끝났습니다. 아, 제가 RGB로 자꾸 쓰니까 틀어지네요. 자, 다시 바꿔서. 해서 컬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얘와 얘의 색깔을 맞추는 거죠. 이 아이의 중간 색깔은 0과 0 사이니까 0. 그쵸? 100과 50 사이니까 몇일까요? 75가 되겠죠.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100에서 50이고 사이면 50 차이 나는 거니까 나누기 2하면 그쵸 25니까 100 빼기 25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0에서 마젠타 옐로우 100이니까 얘의 색깔은 100. 자, 입력하시면 좀 더 진한 주황색이 나오게 됩니다. 빨간색, 주황색, 주황색이 있으면 좀 밝은색, 귤색 같은 느낌. 그럼 이 색깔과 이제 우리는 뭐예요? 다시 노란색과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시안 0에서 0이니까 변화 없을 거고요. 마젠타 50에서 0이에요. 그럼 얘는 마젠타 색깔이 몇이죠? 네, 25겠죠. 그 다음에 옐로우가 100에서 100이니까 이 아이 색깔도 100이 되겠죠. 제가 더 설명드릴 거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잘 됐나 안 됐나는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보고 계신 표에서 나머지 빈 공간들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소수점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소수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올림해서 값을 입력하십시오. 자, 요 아래 3개 빼고 제가 다 만들었는데 자, 요렇게 쭉 흘러갔을 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상 없이 다 만드신 거예요. 뭐 컬러를 재고 자식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도 전혀 관계 없긴 한데 자,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요 가운데 위치는 50에서 100, 100에서 50 사이입니다. 그럼 여기는 시안의 컬러는 50과 100 사이니까 75겠죠. 그리고 마젠타도 100과 50 사이니까 75가 맞을 겁니다. 그쵸? 이곳에 위치하는 컬러가 75에 75가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수치가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여기의 컬러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50과 75 사이라면 50과 75 사이면 25 차이 나는 거니까 12.5 정도의 갭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0과 75니까 50 플러스 12.5 겠죠. 그래서 62.5예요. 근데 반올림 하기로 했으니까 63이라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75와 100 사이니까 이번엔 뭐예요? 100에서 반대로 12.5를 하시면 되는 거죠. 빼기로. 87.5가 되는 거고 반올림하면 88로 입력하면 된다. 이 형태를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반대로 들어가죠. 여기가 88이고 여기가 63이라는 컬러로 만들어지겠죠. 뒤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컬러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정립해 보시고 중요한 건 사실상은 이 수치를 채워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 비율이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구나 정도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이것만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25, 100이니까 자, 그러네요. 네, 수치가 됐죠. 이렇게 중간에 뭔가 색깔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걔는 잘못된 거예요. 찾아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바로 이 캐릭터를 만들어 보시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아이들은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 다니는 거를 제가 뜯어와서 만든 거니 그냥 갖다 배치한 거니까 확인하시고, 이런 캐릭터를 하나 자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 자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색깔에 맞춰서 하나씩 채워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 이제 흔히 말하는 꼼수를 쓰시는 분들 계신데, 스포이드로 콕 찍어서 하셔도 색깔은 절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고 이 아이의 컬러는 무엇일까를 하나하나 다 입력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절대로 K100이라는 컬러는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QR코드나 QR코드나 또는 바코드 형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K100이라는 컬러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만 고려해 보시고 한번 직접적으로 컬러를 하나하나 입력해서 칠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캐릭터 하시기 전에 폴리곤 아마 잠깐 설명드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폴리곤 중에 뭘 보여드리면 될까요? 쉬운 걸로요? 자, 다 했어요. 자, 요거 할게요. 자, 뭐 위에서 새로 그리셔도 되고요. 뭐 아이콘이나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형화된 느낌을 빼시는 거니까 그 위에 보셔도 관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우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삼각형을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뭐 사각형을 그리시든 뭐 폴리곤을 그리시든 이용해서 삼각형 면을 하나 그려주십니다. 자, 저는 그냥 아무거나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서로 대칭하고 있죠. 대칭하고 있으니까 직선 하나만 슬쩍 그어놓고 시작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뭐 중심점 필요하시면 중심점 하나 더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직접 선택 툴로 하나의 포인트 끝을 잡아서 어디로 가져갈까요? 자, 여기로 가져갈까요? 또 하나는 얘는 이 끝으로 가져가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 자리로 쓱 갖다 대면 되겠죠. 자, 이제 또 하나를 새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리셨겠죠? 얘를 새로운 삼각형 하나 또 그린 다음에, 그쵸? 이 삼각형을 가지고 하나는 요 끝으로 이렇게, 또 하나는 이곳에, 또 하나는 이곳에 맞추셨을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위치가 이곳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고 나서 요 끝에가 이 끝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그래야지 삼각형 폴리곤 형태를 맞춰지겠죠. 2D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그렇게 하시면 요 끝에는 사실상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잡아서 움직이는 것 자체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두 개의 점을 선택을 해서 간단하게 정렬로 맞추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차피 면으로 바꿀 거니까 뭐 약간 틀어진 건 상관없습니다.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삼각형 그린 다음에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현재 이미 나와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할래요. 이 삼각형을 컨트롤 C, 그리고 같은 자리에 붙여넣기 컨트롤 F 붙어있죠. 그리고 직접 선택 툴로 여기 있는 점 하나만 선택하고 그대로 당겨버리면 맞아 떨어졌으니 좀 더 배치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그럼 이렇게 삼각형 자리에 3개의 도형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머지 한번 배치를 해볼랍니다. 요 귀를 잡고 컨트롤 C 같은 자리에 붙여넣고 끝에 있는 이 점을 가지고 쓱 하나 맞춰주고, 헷갈린다 그러면 얘랑 정렬 이용해서 얘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요거 대충 잡아놓고 쓱, 그럼 요 아이가 밑으로 딱 내려주는데, 그냥 내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잡아서 아래 정렬하시면 딱 맞게 떨어지겠죠.
자, 삼각형 된 상태에서 밑으로 좀 더 내려야 되면 그것만 맞춰서 주시고 UI를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F해서 요 점을 갖고 어디로 여기 갖다 대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요 자리 살짝 튀어나가도 돼요. 왜요? UI의 색깔은 밑에 색깔로 채워지면 가려질 테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물론 색상은 소수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겠죠. 소수점 없이. 자, 나머지 소수점 신경 안 쓰고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채워 나갑니다. 자, 여기 삼각형 남았으니까 이 Y를 가지고 컨트롤 C 같은 자리에 A 쓱 당겨서 만들어 주시면 면 만들겠죠. 자,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 또 만듭니다.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F 하고 끝에 있는 포인트 잡고 당겨 주고요. 자, 통째로 다시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F 하고 끝에 있는 점 잡고 다시 당겨 주는데 이때 아래쪽 잡고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쭉 직선형 전부 다 잡고 정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벌써 어느 정도의 면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 남았네요. 자, 이 부분도 보니까 요 아이가 얘랑 붙어 있잖아요, 끝에가. 그러니까 저는 잡고 컨트롤 C 같은 자리에 컨트롤 F 해서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잡고 저는 당겨 줄 거고요. 요 아이는 어디로? 요 끝에랑 이어지게 될 거니까 점 Shift 클릭 해서 정렬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럼 또 만들어지고 혹시나 중간에 떠 있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는지 바깥인지 보시고 얘는 이렇게 튀어나가는 건 관계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 아니면 딱 맞추시던지. 자, 그 다음에 이쪽 면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선택하고 또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F 한 다음에 어떻게 이 점을 이곳으로 옮깁니다. 이때 겹치는 게 아니라 살짝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맞추시던가 조금 들어가던가 해서 편의에 맞게끔 색깔 칠해 주시고, 자, 이 면도 자,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아래에 있는 포인트를 그대로 쓱 끌어올리게 맞춰 주겠죠. 이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 모서리잖아요. 그럼 직접 선택 툴로 다시 선택하고 정렬로 맞춰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코 부분 남았는데 통째로 가셔도 되고 삼각형으로 그냥 그리셔도 되겠죠. 자, 슥 아이공. 자, 요 아이가 아래로 슥 이때 요거랑 맞춰서 아래 정렬.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과 정렬. 반 그렸고요.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저는 위에서 아래로 잡고 맞춰주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내용들을 하나씩 다 채워주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해서 반쪽 만들어진 상태니까 그룹 복사 배치하시고 서로 뭐예요? 마주 봐야 되죠. 리플렉트 Alt 누르고 클릭 카피하시면 만들어지죠. 정리가 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끝내시는 것도 되지만 이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동일한 색깔을 가진 아이들은 찾아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폴리곤 아트 연습이니까 굳이 합치진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면의 형태를 원하시고 작업을 하실 거면 그때는 합쳐도 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네, 대부분 다 이렇게
만드셨겠죠? 자, 이제 돌아와서 이쪽 자 아래에 있는 캐릭터들 보시고 하나하나 색깔을 칠해서 도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